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 그리고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합니다. 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합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선거제 개편 공론화 논의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방송 다른데 그렇습니다. 출연하시고 바로 또 이렇게 우리 오시느라 앵커님께서 정년퇴직하시는 YTN에 가서 다녀왔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고전에 이제 아주 아유, 간단하게. 예.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아니 해주셔서. 갔더니 그 안부를 전해달라는 후배 앵커들이 알겠습니다. 대단히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달에는 국회의원들 전원이 모여서 전원위원회에서 이제 선거제 관련 토론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시민들 500분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모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국을 이제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일종의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선거제 관련한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더 하고 아마 3주차쯤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든 의견이 이제 모아질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또 한쪽에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조사, 또 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 조사 내용들이 좀 하나로 좀 모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네. 그런 절차와 과정을 예.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 지난 19년 만에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선거제도 개혁을 각 당의 지도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각 당의 지도부에만 선거제도를 맡겨놓으니까 허구한 날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이게 선거 불과 한두 달 남겨놓고 선거제도가 졸속으로 마련이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네. 참여해가지고 자신이 선호하는 그리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다 이야기를 하고 네. 그것을 좀 모아가지고 몇 가지 유형화를 시켜가지고 정치 협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번 추세를 보자.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전원위원회를 했던 것이고 예.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라면 예.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론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5월 중순이 되면 예. 이미 국회 전원위원회는 열려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5월 중순이 되면 이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이 국회 정개특위로 모아집니다. 예. 그러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의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가지고서 그 간극을 최대한 좁혀가지고 예. 정말로 비례성과 대표성과 또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제 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셔서 이제 뭐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선거제 개편 논의를 쭉 보시면서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행 이제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는 예.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망국적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단 한 표라도 많으면은 더 받으면 당선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50.1%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가지고 100%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49.9% 받은 사람은 그럼 49.9% 받고 떨어졌는데 예. 그러면 떨어진 그 사람에게 49.9%를 투표한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는 어떻게 반영할 거냐? 예.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표만 더 많아도 당선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극한 대결 정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동네 구의원처럼 또는 시의원처럼 허구한 날 할 일 없이 시장통을 배회하고 다닌다든지 골목길을 다닌다든지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 시간에 국가와 나라를 위한 일들, 입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바꾸자 예. 뭐 이런 이제 의견인데 근데 그게 될까요? 중대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 3명에서 5명 뽑는 게 중선거구제고 예. 5명 이상 이제 한 지역에서 뽑는 게 이제 대선거구제인데 예. 대략 3명 이상 뽑는 걸 중대선거구제로 한다면 예.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중대선거구제가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할 겁니다. 예. 그렇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그러면 완벽한 제도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치 신인이라든지 예. 또는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라든지 또는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그 정보를 유권자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또 1등 후보와 그렇습니다. 1등으로 당선된 사람과 뭐 또 4등으로 3등, 4등으로 당선된 사람의 대표성. 똑같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고요. 1등은 40% 받고 당선됐는데 4등으로 당선된 사람은 10% 받고 당선됐다. 예. 그러면 40% 받고 당선된 사람과 유권자 10% 받고 당선된 사람 사이의 어떤 대표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글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공론조사 또 의원들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장일단이 있는 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잘 믹스를 시켜가지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그 완벽한 이념형적인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좀 이렇게 좀 우리 이 실정에 맞는 그런 선거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예. 문제의식을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좀 선호하시는 입장이시고 그거를 제가 이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의 간사라 예. 간사 입장에서 특정 선거제도 선호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 또 의원들의 또 비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어떻든 이번 선거제도만큼은 더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구조에 제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예. 국민을 닮은 선거제도.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시각과 국민의 수준에서 예. 정치가 좀 이루어지고 극한 대결 정치는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선거제도를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여야 의원 같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초당적 정치개혁 그렇습니다. 의원 모임도 지금 참여하고 저도 계시죠.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서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좀 선거제가 아쉬운 좋을지. 게, 예. 좀 아쉬운 게,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예. 우리가 전원위원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그 선호 조사 이거를 이제 원래 하기로 했거든요. 예. 국회 차원에서. 근데 지금 이게 여야 사이에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못 하고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이 한 130명 정도가 있는데 예. 여야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300명 전체 여론조사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국회 차원에서는 안 되더라도 예. 초당적 의원 모임에서라도 그러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추후에 예.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공론조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지난주 이제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이제 뭐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플러스 이제 의원 정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론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입법화하는데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의원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 의원들 뜻대로 못하게 하려고 예. 이제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예. 워킹 그룹을 둬가지고 이 워킹 그룹에는 선거 전문가, 여야가 합의한 선거 전문가를 추천을 해서 워킹 그룹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 워킹 그룹이 공론조사의 입찰부터 전 과정을 다 책임지도록 하고
여기서 결정돼 가지고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 속에 각 당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일절 배제를 시켰습니다. 예. 그것은 국민들의 생각이 오롯이 반영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 정당의 어떤 설문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완전히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국회가 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상당히 말하자면 부담을 가지고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네. 할 것이고 13일 날 이제 바로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정개특위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와 공론조사 결과를 정개특위에서 모아가지고 예. 정치 협상을 좀 가능하게 해서 6월 달에는 어떻든 내년도 선거 제도를 좀 확정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입법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관련 현안 뭐 한두 가지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총선이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오늘 연합뉴스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32.3%, 민주당이 30.3%. 팽팽하게 나왔는데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반대 여론조사도 뭐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최근에 뭐 돈봉투 의혹,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런 그 악재들이 겹치면서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어요. 영향을 상당히 아마 그러한 영향들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예.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든 야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당신들 너무 못하게 경쟁하는 거 아니냐, 누가 더 못하냐 이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자주 섞인 한탄이 있습니다. 예. 실제 제가 이번 주말에도 제 지역구 이제 어버이날 행사 때문에 경로당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허리가 꺾여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한쪽에서는 줄징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줄탈당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못하기 경쟁을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정말로 여야가 잘못하면은 다 함께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펼쳐질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잘하게 경쟁에 좀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박광원 원내대표 출범 이후에 밤 10시까지 저희들이 지금 시간은 밤 10시로 정해져 있는데 12시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쇄신 의총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좀 잘하게 경쟁. 집권 여당이 지금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무능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야당이라도 국민들에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른바 이제 프레임 선호도라고 해서 이제 뭐 정권 견제냐 아니면 지원론이냐 해서 견제론이 조금 더 좀 앞서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그거조차도 이제 많이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조사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선거 1년 남았고 예. 오늘 여론조사는 또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 지표도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어떤 해명이 좀 추가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아쉽습니다. 뭐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예, 해명을 할수록 더 의혹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예. 당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이 당사자가 그냥 뭐 한 개인이 아니고 말하자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그만 설명해라. 할 정도로 공개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예. 공개하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공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언론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더 큰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더 이상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남국 의원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어떻든 좀 아쉽습니다.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고 저희들이 오히려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설명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